자신을 더 깊이 알면 더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자각하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불행한 채로 지내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자신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 타고난 성격, 주어진 환경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1세기쯤 전에 활약했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노라고 답합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에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현실과 미래는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불안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지어낸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들러의 이 같은 생각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와 같이 주어진 환경을 구분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아와 같은 우스갯소리가 진심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아들러는 언제나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결심과 태도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가르침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아들러의 책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기시미 이치로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아들러 심리학의 1인자이자 철학자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아들러 심리학의 열풍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이 책은 미움받을 용기 실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의미부여를 달리하면 미래도 달라진다. 아들러 심리학의 특징으로는 먼저 인간은 누구나 같은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미부여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관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전혀 다르게 보이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린 시절 불행한 경험을 했던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똑같이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한 경험을 통해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내 아이는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나는 어린 시절에 고통받았고 그것을 극복했으니 내 아이도 극복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므로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아야 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후 삶과 행동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들러의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이 거기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서만 현실을 경험한다. 즉 사물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어떤 것으로서만 경험한다. 따라서 의미란 언제나 되게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며 결코 완전히 옳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듯 의미의 왕국은 오류의 왕국이다.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은 이 질문을 두고 골머리를 썩이거나 답해보려고 애쓰거나 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인류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으로 오늘날 젊은이들도 가끔은
근데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 인생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묻는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오직 좌절을 겪을 때만 이 질문을 꺼낸다. 삶이 순탄한 한, 어려운 시험이 닥치지 않는 한 절대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대신에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행동으로 이 질문을 표현하고 답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 다들 자기 나름의 인생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의견, 태도, 움직임, 표현, 버릇, 포부, 습관, 성격이 이 의미와 일치한다. 다들 자신이 특정한 인생의 해석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한다.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세계와 자기 자신을 압축해 보여주는 어떤 암시가 깃들어 있다. 난 이렇고 세상은 저런 것 같아 라는 판결이 자기 자신과 인생에 부여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는 사람 수만큼 많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아마 각각의 의미는 어느 정도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완벽한 인생의 의미는 그 누구도 모른다. 아들러는 의미 부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그 자체로는 성공이나 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받은 충격, 이른바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경험을 가지고 우리 목적에 들어맞는 온갖 것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특정 경험을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근거라고 간주할 경우 필시 잘못된 판단이 되고 만다. 의미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현재 자신이 살기 힘든 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든가 부모님에게 학대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과거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훈육을 탓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이 우리의 뭔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방금 인용한 글에서 결정이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반드시 어떤 결과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론입니다. 원인론은 을의 결정론이 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것은 과거의 사건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사건이 현재 살기 힘든 원인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를 바꿔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의 목적론에서는 세워야 할 목적과 목표가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는 바꾸지 못해도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생이 우리 뜻대로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태도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경험은 결정 요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을 좋아해 라고 생각하면 왜 난 이 사람이 좋은 걸까? 라며 좋아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듬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권위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꼼꼼하고 착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소한 일에 연연하는 좀생이처럼 보입니다.
싫어졌다고 생각하자마자 그때까지는 상대방의 장점이라고 느꼈던 것이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좋아했던 요인은 나중에 지어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목적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경우는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점을 찾은 것입니다. 장점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좋을까? 왜 싫을까? 하고 상대방에게서 요인을 찾는 것은 앞서 아들러가 한 말에서 보았다시피 과거 경험을 가지고 우리 목적에 들어맞는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결심을 뒷받침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내는 이유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살인자에게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묻자 가난했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다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무심코 울컥해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아이의 행동을 보고도 누구나 화를 내고 호통을 치진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원인에 의해 다 설명되지 않으며 자유의지는 을의 원인에서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만사가 어김없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해명된다고 보기에는 자유의지가 너무 뚜렷하고 생생하게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뭔가에 의해 자신의 현재 삶이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려는 사람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싶은 것뿐입니다. 선택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악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악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통념과 대조되어서 특별히 소크라테스의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악과 그 반대말인 선은 각각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쁜 것, 도덕적 기준에 맞아 옳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익이 되지 않다, 이익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므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맛있어 보여서 먹고 싶다는 생각과 살찌니까 먹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식으로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서의 내가 눈앞에 있는 케이크를 먹을까 먹지 말까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먹으려고 결심했다면 그 순간은 먹는 것이 나에게 선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 됩니다. 나중에 먹지 말 걸 하고 그 판단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먹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 케이크를 먹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케이크가 맛있느냐 아니냐는 각자 취향에 달린 것이라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개인이 멋대로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여도 실제로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지, 즉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늘 옳을 리 없으니 판단을 하고 나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선을 실현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벌컥 화를 내던 사람도 자신의 분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 더는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분노의 목적과 분노를 대신할 방법을 알아내면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현재가 달라지면 과거도 달라진다. 앞에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또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사람의 지금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과거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상담을 할 때 초기 기억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 기억을 캐묻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런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새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개가 달려왔어. 어머니는 늘 도망치려 하면 개가 쫓아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신신당부했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도망칠 때 나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그만 개한테 다리를 심하게 물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의 기억은 끊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일어난 일이라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날 리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세계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개에게 물린 것이 세계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 원인이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는 이 세계를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과거의 기억 중에서 다름 아닌 개에게 물린 기억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를 위험한 곳으로 여기고 싶었던 데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적어도 적극적으로는 맺고 싶지 않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이 세계는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다. 주위에는 무서운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잊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개에게 물린 후 낯선 아저씨가 나타나서 울고 있는 나를 자전거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주었어. 이것이 그가 떠올린 기억의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것까지는 같지만 그 후 공경에 처한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선 기억은 세계는 위험한 곳이라는 그의 세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떠올린 이야기지만 나중 기억에서는 이것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이야기로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대해 지금 하는 의미 부여가 달라지면 과거 또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들러의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밝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이다. 본인은 사소하다 여길지도 모르지만 모든 기억은 중요하다. 당연히 기억할 만한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엇은 그 사람이 묘사하는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할 만하다. 그것은 당사자에게 이런 말들을 한다. 이게 당신이 기대해야 하는 거야. 이게 당신이 피해야 하는 거야. 심지어 인생이란 그런 거야. 라는 말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험 자체는 기억 속에 끈질기게 남아서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를 확고하게 만드는 이런 특정한 경험보다 중요하지 않다. 모든 기억은 계속 떠오르도록 선택된 것이다. 어린 시절 기억은 개인이 인생에 얼마나 오랫동안 특정한 접근법을 적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인생에 대한 태도를 수립할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밝히는데 특히 유용하다. 모든 사람의 초기 기억은 두 가지 이유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첫째, 그것은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 내리는 근본적인 평가를 압축해 담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겉모습에 대한 첫 요약 설명이며 자신에게 가해지는 요구와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첫 상징이다. 둘째,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주관적인 출발점, 스스로 써내려가는 자서전의 시작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초기 기억 속에서 자신의 나약하고 무능한 위상에 대한 인식과
자신 이상으로 삼는 힘과 안전이라는 목표 사이의 차이나는 대비를 발견한다. 심리학의 목적에서는 개인이 고려하는 기억이 실제로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첫 사건인지, 심지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기억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기억은 그것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인생에 대해 내리는 해석 때문에, 그것이 현재와 미래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중요할 뿐이다. 모든 것은 자기 수용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받아들이려면 나는 특별히 좋거나 나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특별히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뛰어나다는 것은 본래의 뛰어남이 아니라 타인과 경쟁에서 이기려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남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돌변하여 특별히 못되게 굴려고 합니다. 못된 짓을 하면 남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으니 특별히 못되게 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이 될 용기가 없습니다. 보통이 된다는 말은 평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에게 단점과 결점만 지적받고 자란 사람은 대개 누가 장점이 뭐냐고 물어도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이 없다면 시야가 넓다로 바꿔봅니다. 실증을 잘 낸다면 결단력이 있다고, 성격이 어둡다면 마음씨가 곱다고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늘 마음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만 용기를 낼 수 있다. 자기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가리킵니다. 인간관계는 고민의 원천도 되지만 살아가는 기쁨이나 행복 또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책갈 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